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해서 좀 살펴볼게요.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실업한 기간 동안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지급받는 금액을 보통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이직하기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80일이면 3, 6, 18 그래서 6개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이거는 유급으로 180일을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딱 6개월을 채우시면 조금 위험하고요. 안전하게 한 7개월 정도를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1년 6개월 사이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건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되신 상태에서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비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강제로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실업이 된 상태니까 취업이 되기 전까지 생활이 어려우니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인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특히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피치 못하게 회사를 그만두긴 해야 되는데 실업급여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사유가 안 돼서 안 될 때 이런 것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목은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설명란이나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2개월 연속되는 게 아니고요. 1년 안에 2번 정도가 있으면 내가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일단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원래 받던 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 월급을 한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이 회사가 한 2달 주다가 28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거를 2달을 하게 되면 근무 조건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내가 나 근무 조건이랑 다르다 라고 해서 퇴사를 하시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얘기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신 분 중에서. 그 다음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죠. 원래 2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8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 20만 원 체불이 됐잖아요. 그게 1년 중에 2번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급을 주긴 줘요. 18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 자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다. 그게 2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나중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이잖아요. 그거를 위반을 한 거예요. 2달 정도. 내가 한 10개월을 했는데 한 2달 정도를 그 연장근로를 위반해서 더 많이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도 연장근무 수당을 받는 거랑 상관없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서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퇴사를 한 경우에 다니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니면서 나 괴롭힘 받았어요. 실업급여 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겠죠. 이분이 명확하게 괴롭힘을 받았는지 성희롱인지 인정이 됐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고사직 해당이 되고 가장 많습니다. 이 대부분 거의 제가 볼 때 한 90%는 이 사유로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경영이 어렵든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요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이전을 했거나 내가 뭐 정근을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다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이유로 이사를 했거나 뭐 이런 경우 때문에 통근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왕복에 3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보면 이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것도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뭐 서울에서 뭐 경기도를 갔다 그 차가 막혀서 1시간 반이다 뭐 이런 거는 잘 안 되고요.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멀어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근데 요즘은 교통편이 워낙 좋아서 요 사유로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멀리 이사 가기 전에는. 그 다음에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러니까 내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있는데 이분을 간호를 해야 돼요. 근데 간호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회사에다가 저 간호를 해야 되니까 휴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회사가 그렇게는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간호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업무 전환을 해준다거나 휴직을 해줘야 되는데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그랬을 때 의사가 이 사람은 이 직무를 하기 되게 곤란하다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근데 다른 자리로 보내드리는 건 좀 어렵고 휴직도 어렵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몸이 아픈 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내가 간호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젊으신 이제 육아를 하시는 여성분들 중에 가끔 이 사유를 말씀을 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이랑 동일한 사유 같아요. 이 경우는 뭐냐면요. 보통 육아휴직을 먼저 쓰시잖아요. 육아휴직을 써서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쓸 수가 없는데도 계속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실업급여가 해당이 돼서 사실 이런 이유, 육아 때문에 퇴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을 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요즘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활용이 되는 게요. 정년이 도래돼서 그만두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정년은 자발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년이 도래해서 퇴직을 하시면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고요. 이제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직으로 1년을 했는데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1년을 일했으면 180일 이상 충분히 고용보험 가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계약 만료를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는 좀 해요. 회사를 다녔는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일수가 모질라요. 한 150일밖에 한 5개월 정도밖에 일을 안 했으면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 짧게 단기 계약직을 해서 거기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서 합쳐서 거기를 계약직으로 종료를 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계약기간 만료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만 6개월 인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80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6개월이면 180일이 일수로는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은 무급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가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개월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다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거나 뒤에 가입 기간이 있어서 합쳐져서 180일을 좀 만드셔야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직원분들이 좀 많이 알게 돼서 활용하고 계신 게 육아와 관련돼서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이 사유는 되는데 실무에서 좀 잘 처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통근. 그러니까 실제로는 왔다 갔다 3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게 그걸 이제 체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든 뭐 카카오든 뭐 어떤 지도를 가지고 하면 이게 교통수단을 하면 이게 뭐 막히는 시간까지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3시간 범위 내에 들거든요. 그럼 나는 3시간이 더 걸리는데 인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요거는 사실 생각보다 좀 잘 안 실업급여 인정이 잘 안 되실 수가 있다.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내 몸이 아프다. 나는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픈데 의사가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럼 쉬다 와, 병가 와. 그래서 본인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쉬고 싶으신데 회사가 아니야, 치료하고 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허용을 하는 거죠. 허용이 안 돼야 되는데 허용을 해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본인의 그런 병이나 아픈 거, 체력의 부족 이런 거 가지고는 실업급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사유지만 그냥 회사에서 공고사직으로 그냥 사유를 기입을 할 때 공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라든가 연장근로 제한, 이런 게 이제 노동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그것로 해서 내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힘들어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정도를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